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나 위드 코로나 종목들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기대감도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감장 아직 6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60분의 시간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겠죠. 저희와 함께 남은 마감장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또 채팅창에는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 마칠 때쯤에 이와 관련된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쿠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위원님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또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된 이후 그리고 또 주말에도 소통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니까요.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먼저 들어와 있고요. 세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630원에 비중 5%입니다. 이 종목도 간간히 종목 상담을 좀 보내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가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긴 하거든요. 비중도 적으신데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세원 관련해서는 뭐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은 좀 나와볼 만하고 아침에도 살짝 꿈쩍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등락이 발생하니까 같이 따라서 좀 윗골을 달고 밀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 지지만 잘 되면은 괜찮습니다. 4,400원 지지 여부 체크해 주시고 저자리 이탈되면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4,400원 이탈되면은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고 다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회복이 되면 그 자리에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5,15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자리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살짝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뭐 9,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박스권 흐름을 이용을 해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박스권의 흐름을 이용하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연결돼 있죠. 지금 이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KMW. KMW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2,500원에 20%.
62,500원의 20% 비중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 혹시 저희한테 전에 전화 주신 적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KMW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매수가는 좀 다른 것 같고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KMW 관련해서는 뭐 통신 장비 5G로 좀 묶여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섹터가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뭐 이 부분에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것이고 주가에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뭐 하락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하락이 1차적으로 좀 멈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만 원짜리에서 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추세적으로 뭔가 돌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돌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많이 쉬었던 것도 쉰 거지만 뭔가 상승을 뒷받침할 강력한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뭐 종목이 안 좋아서 기업이 성장성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수급이 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 구간은 5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4만 원이 이탈된다 하시면은 비중을 살짝은 좀 줄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 3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찍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은 양호하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씩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외국인 기관 수급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외국인들 거의 다 이제 계속적으로 저번 달부터 팔기만 하고 있거든요. 사는 것은 거의 없고 일단은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뒷받침이 강력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 좀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일단 체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볼 때 3만 9천 얼마까지 내렸다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걸 좀 물타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의 지금은 물타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최소 못해도 5만 원 정도는 회복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회복했을 때 그럼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은 희망이 있습니까? 뭐 종목 자체는 좋아요. 성장성이나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5G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5G가 뭐 갤럭시에서도 S20이었나요? 그 출시가 되면서 이제 5G를 세계 최초로 탑재해서 핸드폰을 출시를 했었죠. 예. 그리고 5G가 막 구축이 되어가는 그런 루트들이 있었어요. 도쿄올림픽도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사실 무산이 돼버렸죠. 도쿄올림픽도 취소가 되고 이번 연도에 1년이 지나서 좀 간소화돼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사실 그런 도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뭐 유럽에도 5G 구축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자체로. 좀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점이 맞지 않은 것이지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아서 상승을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시간적으로 좀 멀리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멀리 보시면 반드시 상승은 나올 것이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재작년부터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좀 물량 소화하는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하고 어쨌든 뭐 5G가 딱 구축이 안 돼도 나중에 뭐 6G나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다시 반등 여지는 있을 것이다. 코로나도 최근에 뭐 기존에는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짓누르는 악재가 됐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좀 많이 높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좀 비행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 올라가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비행기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타고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네.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인데 일단 5G도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4만 원 구간에서는 좀 비중 관리를 만약에 이탈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하시고 조금 가볍게 비중을 가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를 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떨어졌다 갈 수 있어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호재가 나올 만한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뭐 5G가 통신 장비가 나올 만한 그런 재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사실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지금 관망하시고 한 45,000원에서 5만 원 구간 이 회복이 됐을 때 진입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려면 네. 멀리 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멀리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급이 돌아와야 돼요. 사실 그거는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G가 뭔가 통신 장비가 뭔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구축될 만한 그런 기사거리가 있을까요? 지금 없는데 네. 그러면 멀리 바라보면 언젠가는 오지 이 구축이 됩니까? 언젠가는 당연하죠. 구축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5G나 이런 것들 핸드폰에 탑재해서 출시를 했는데 5G가 잘 안 터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뭐 구축은 하겠죠. 다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과 후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만약에 이런 것들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집합이나 이런 게 없다면 뭐 그냥 구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걸릴 뿐이다. 천천히 하고 있으나 구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좀 이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메타버스나 한 가지 이제 5G가 좀 볼 수 있는 건 OTT 관련된 그런 부분이나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뭐 랜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호재를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어쨌든 지금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오래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연봉으로 보게 된다면 작년, 재작년에는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비중 관리하시면서 마음의 여유 갖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상승할 거다라는 말 꼭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진세미캠이고요. 네. 35,400원에 10% 있어요. 35,400원에 10% 비중입니다. 동진세미캠이 지금 4거래일 동안 굉장히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매수가를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 네, 아직 네. 매수가까지는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 네. 반등 여력이 남아있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동진세미캠 네네. 전에도 제가 다른 분한테, 다른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 하시는 말씀이 3만 원 정도 올라오면 손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올라서 오늘 3만 1,000원에 일부는 손절을 좀 했거든요. 아, 하셨어요? 네네, 잘하셨네요.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반등인지 뭐 상승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어느 정도에서 이게 다 손절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셨을까요? 한 10%에서 절반 정도? 10% 아니요. 절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정도. 일단은 여기 딱 매물 구간 딱 부딪히는 자리예요. 예, 지금 여기 네, 뭐 상승하려다가 꿈쩍거리죠. 예. 시간적으로 지금 차트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추세 상승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일단 네. 반등이 그냥 나온 구간인데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밑에 하단선 121선 29,000원 구간은 좀 지지해줘야 돼요. 만약에 저 자리가 또 이탈되면 또 밑으로 빠졌다가 시간적으로 또 횡보했다가 이제 돌아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어가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종목 자체가 뭐 안 좋아서 밀린 거기보다는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작년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네. 10,000원도 안 되는 구간부터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은 높이 잡아서. 좀 물량을 소화하고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정말 멀리 보신다면 4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 일단은 매도는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자리를 잡고 예. 오늘 조금 부딪혔던 32,000원 매물대 있잖아요. 네, 네. 저 구간에서 좀 자리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를 잡으면 네. 그 자리에서 다시 매도한 만큼 추가 네.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네, 네. 일단 뭐 이 자리에서도 여기 하락이 발생했지만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죠. 예. 그러고 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좀 이어가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깔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팔고 나오셔야 되고 일단 아, 지금처럼 굉장히 좀 잘 하셨는데 기계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남은 물량은 일단 어느 정도 챙기셨으니까 남은 네. 물량은 좀 지켜보자라고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9,000원을 깨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29,000원을 깨면 그 자리에서도 좀 비중은 줄이셔야 되죠. 아, 왜냐면 추가 내가- 매수는 안 되고요. 내가 산 매수가는 사실 여기지만 예. 내가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매수가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네, 네, 25,000원대에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난 구간이에요. 그렇죠. 네. 이사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여기를 좀 이평선을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예. 네. 이 자리가 이탈된다는 건 심리적으로 매물 추대가 네.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다시 공으로 돌아오면 조금 아깝잖아요. 예, 예. 비중을 뭐 아까 하신 것처럼 뭐 5%든 예. 조금씩 예. 줄여서 하시고 예. 다시 추세 안정 찾으면 다시 진입하고 이렇게 좀 반복하시면 좋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그렇게 진입하셔야 되고 어쨌든 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3일 동안. 네. 일단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동진세미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여기 카카오뱅크요. 아,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71,000원에 20%요. 72,000원에 20% 비중입니다. 71,000원. 71,000원이고요. 예, 예. 매수가와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서 약손실 정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제일 궁금하실까요? 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쭉 빠진 대로 지금 조금 오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알고 싶었어요. 얼마나 할까 하고요. 수익을 보셨던 구간이 있으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공모주 청약으로 받으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은 철저하게 좀 단기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뭐 낙폭은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오늘 좀 지지받고 반등의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75,000원에서 예. 77,000원 사이 구간 좀 목표 구간으로 보시고 예,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어지간하면은 다른 종목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뭐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있겠지만 일단은 딱히 뭐 강력한 그런 재료는 없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그래요? 지금 등락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시장이 지금 변동이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단기성 매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네.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끔적거리면 뭐 예. 반등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밑으로 예. 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때부터는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예.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락이. 네, 일단은 짧게 대응하시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단 대응하시고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7만 원 돌파 여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강하게 좀 올라온다면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 구간 좀 목표권으로 보고 대응하자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카카오뱅크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악재들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짧게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브요. 하이브 궁금하시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9만 7,800원이요. 29만 7,8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100%고요. 비중 100% 가지고 계시고 지금 아주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혹시? 네? 수익이 났었는데 매도를 안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산 이후로 계속 하락이 나왔을까요? 계속 물타기 한 거거든요, 이게. 계속 더 하락이 고점에서 났어요. 매수를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32만 원 정도 매수를 해서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떨어질 때마다 사시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뭐 외국인 투자나 기관 투자는 돈이 많죠. 네, 몇 조씩 가지고 있어요. 추가 매수 떨어질 때마다 해도 되겠죠.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네. 네,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랄까요? 떨어지는 게 사실 보는 게 좀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마이너스 뭐 20% 찍혀 있으면 마이너스 15%로 줄이고 싶고 마이너스 10%를 마이너스 7%로 줄이고 싶고 사실 이런 게 사람의 심리이긴 한데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딱 한 번만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돈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비중을 다 담으시게 되면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7만 7천 원 구간 여기 자리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옆으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옆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이 보일 건데 만약에 여기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 27만 원 지지 여부는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 돌아오면은 30만 원 정도는 돌아올 거니까 일단 목표 구간 그 정도로 조금 짧게 보시고 30만 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 정도 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7만 원이 손절가면은 27만 원에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27만 원 구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살짝 꿈쩍거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앞자리에서도 살짝 이탈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네. 굳이 다 자르실 필요는 없이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은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작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최근에 조금 매도를 한 3거래일 정도 했습니다. 네. 기관은 하루 정도 했고요. 그리고 매수세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파는 건 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이 메이저 주체들도 조금 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도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일단 27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27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떨어질 때마다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지 양봉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이거 어디 안 갑니다.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상한가 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네. 네,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보시고 저 자리가 회복되고 옆으로 좀 한 1, 2주 이어간다. 그럼 그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돼요. 네. 네, 일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더 많이 염두에 두시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브 상담 도와드렸는데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점이 이제 33만 7천 원인데 네. 사실 경기 회복에 따라서 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들도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네.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금방 고점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비중을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이상에서 절반을 줄이라라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매수가 이상해서요? 네, 반등이 나오면. 네, 왜냐하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말씀하신 부분처럼 엔터주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승폭을 보신다면 거의 13만 9천 원 구간부터 30만 원대까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섹터군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존에 많이 쉬었던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쉬고 쉬었던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부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최근에 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로만 접근하실 것보다는 최근에 좀 뭐 제페토나 이런 것들처럼 메타버스랑 좀 엮여서 뭐 거기서 팬사인회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그런 성장성을 좀 보시고 진입하셔야지 단순히 뭐 하나의 그 그룹이 대박이 났으니까 라고 접근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냉정하게 그룹 하나만 좀 대박이 난 상황이고 다른 것들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다 아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리고 나니까 뭐 중국 관련해서 규제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요. 조심히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효성 TNC. 효성 TNC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78만 4천 원에 네. 90%입니다. 78만 4천 원에 50%요? 90. 90%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비중을 꽤 많이 치르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 효성 그룹주들이 한동안 정말 가파르게 또 상승을 했었고 이 종목도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매수가를 좀 높게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복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달 이게 정도? 83만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계속 물타기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달 그리고 그 지난달 너무 잘 된 거라서 네. 제가 수익을 많이 번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76만 2천 원까지는 올라갔었는데요. 네. 제가 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지금 좀 자리를 잡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70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저 자리 이탈되면은 비중 축소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는 조금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는 가면은 좀 수익 챙기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셔야 되고 뭐 외국인 수급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지만 작년부터 사실 상승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7만 5천 원부터 거의 100만 원까지 갔는데 일단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HMM이든 금호석유 같은 경우든 이런 종목들 그냥 카카오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낙폭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대응보다는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추세적으로 만약에 정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려면 61선 돌파 여부 보시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지켜보시고 80만 원 목표 구간을 한번 지켜보시고 70만 원은 손절 라인으로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효성 첨단 소재는 네. 이거하고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사실 조금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아사시경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효성첨단 소재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에 다 팔아버렸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계속 너무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나 뒤에나 네.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익을 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 뭔가 효성이라는 종목을 내가 놓쳤으니까 효성을 꼭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악재가 있습니까? 네? 여기 TNC가 악재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올라가는 상승 폭을 보세요. 7만 5천 원부터 거의 96만 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가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예, 9배가 넘었습니다. 맞죠. 네.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온다고요? 지금 자리에서?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쵸? 네. 세력들은 남 좋은 일 안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들 좋으라고 주가 끌어올려줘요? 자기네가 먹으려고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챙기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저번에도 뭐 매도를 하시고 수익 매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수익 있을 만한 매도했어요.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한정지어서 미련을 못 버려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찾으시면 되잖아요. 마음 편히 속 편하게 매매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네. 물타기 조금 더 할까 이래 생각했더니 그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비중 굉장히 많으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추세적으로 상승 돌리기에는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예요. 앞서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투자 여부 좀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는 뭐 객관적인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연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판단은 직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시고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도 많으시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 KH바텍이고요.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 30%입니다. KH바텍 보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에서 좀 진입하셨으면 떨어지는 자리에서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사실 접근하셨으면 바로 좀 나오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 어쨌든 이 자리 뭐 하락은 어느 정도 나올 만한 부분이 1차적으로는 다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25,000원 지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거래일에서 바로 치고 올라와 준다면 3만 원까지는 목표 구간 잡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뭐 한 단계 여기서 끔찍거리다가 밑으로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신다면 신고가 구간이 36,900원 구간인데 저 구간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3,5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자, 철강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2,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와 약간 지금 차이가 나면서 약손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조금 포지션을 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잡으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뭐 곡물가나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디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포지션을 길게 잡자, 멀리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신 거라면 2,200원 구간 좀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는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짧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 2,100원까지만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61선, 121선 돌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거래일 동안 시도를 했었는데 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넘지 못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시도를 해줄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돌파를 해준다면 추세로 더 상승을 하면서 뭐 3,000원 이상도 가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목표 구간 61선, 121선 돌파 2,400원 구간인데 저 자리 돌파해 주는지 좀 확인을 하자. 저 자리 이제 돌파가 좀 시작되면은 일본 좀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이제 흐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2,500원 정도 되겠죠. 저 자리에 다시 진입하시고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섹터는 지금 시장에서 좀 필요한 섹터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마감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추석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현재 0.22% 상승 구간입니다. 3,136.99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로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112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의 흐름 나타나면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포인트가 3,14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지금은 살짝 내려와서 3,13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요. 개인들이 2,62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21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771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05% 상승한 삼성전자가 7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88%나 상승합니다. 10만 7천원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네이버가 0.25%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64%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42%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규제 속의 카카오는 1.23% 오늘도 하락하면서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0.41% 상승, LG화학도 오늘 1.82%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가 0.24% 상승이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81% 상승으로 2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0.53% 상승으로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1,044.92포인트 거래되고 있죠.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오전 장에는 부진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점점 가파른 상승 탄력 보여주고요. 우상향 그래프 보여주면서 현재가 고점 부근입니다. 1,044.95포인트 최고 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죠. 장중에 수급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이 4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개인이 120억 원 매도하고 기관도 29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기업 구조 재편에 따라서 지금 상승세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83%나 상승하면서 11만 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86% 상승으로 15만 3,400원에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이상의 상승분 가져가면서 2위에 지금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0.40% 하락하고 있고요.
45만 3,400원을 오늘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가 2.3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숨고르기와 함께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죠. 오늘 게임주들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요. 오전장에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0.49%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8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1.40% 상승으로 7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역시 게임주들의 오늘 강한 견조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LNF도 최근에 에코프로비엔과 같이 굉장히 많은 상승 보여줬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LNF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은 2.15% 하락하면서 15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0.76%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42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2.47% 하락하면서 78,900원에 또 시젠은 0.31% 하락하면서 63,500원에 마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 훨씬 더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 오늘 견조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수는 계속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별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돌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좀 여러 번 돌아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종목별 키 맞추기가 나타나면서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또 추석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위원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아침에는 조금 변동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표 관련해서 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좋게 좀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못하나라고 조금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오전 장이었고 어쨌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들도 한번 보시면 오늘 뭐 수급 자체가 거의 뭐 없습니다. 네,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금액 자체가 일단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특정 테마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있지만 거의 다 이제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 뭐 특정 섹터가 주도를 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굉장히 좀 부재한 시장이에요. 일단은 호재가 부재한 시장에서 추후에 시장이 사실 상승을 하려면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장에서 뭔가 주도할 그런 섹터군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에 오히려 힌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굳이 지금 시장을 뭐 답답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장 계속적으로 박스권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 이번 달, 저번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멀리 보시고 지금은 좀 뭐랄까요 시야를 넓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단 그래야 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33% 상승으로 마쳤고요. 3,140.5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64% 상승한 1,046.13포인트로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살짝씩 더 올랐고요.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는데요. 3월 20전 상승한 1,175원에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소 견조한 흐름 보여줬던 우리 시장 지금 또 전략 한 번씩 세워봐야 되겠죠. 이제 추석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오토웨버인데요. 네. 40%고 13만 원이에요. 13만 원에 매수하셨고 40% 비중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또 비싸게 매수하시고 비중 많이 실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수익 보시는 분들도 전화주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 관련해서는 뭐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10만 6천 원, 10만 5천 원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만 5천 원부터 지금 15만 원대까지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바닥권을 좀 형성해 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앞전에 이제 그랬듯이 이 모양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좀 이탈이 된다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대형주 같은 경우가 원래 그랬듯이 일단 시간 투자만 하시면 다시 이제 돌아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고,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이에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올 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8월 30일부터 계속적으로 한 15일 동안, 15일 동안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인데,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준다면 바로 이제 상승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볼게요. KG 모빌리언스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1,300원에 비중 10%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저번에도 또 근래 상담이 들어왔었거든요. 급등이 나올 때 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데 반등 노리고 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최근에 좀 지켜봤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박스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뭐 9,800원 구간, 뭐 조금 넉넉히 9,500원 잡고 대응하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은 뭐 박스권에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 목표 구간에 박스권 상단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한번 밴드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결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돼요. 뭐 단순하게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결제 관련된 부분들은 뭐 4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묶여서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살짝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 올라가기에는 충분히 탄력성이나 재료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셨다면 13,000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도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채팅 상담 보겠습니다. PSK 보내주셨고 매수가 45,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추가 매수해서 시간 투자 좀 하면 본전 탈출 가능한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늘 10% 가까이 급등이 나온 걸 보니까 오늘 장 초에 매수를 하셨어야 됐나, 아니면 어제 추가 매수하셨어야 됐나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긴 하는데, 더 기다리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오늘 뭐 추세적으로 좀 돌림이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더 확인을 하고 자리를 잡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꾸 이제 조금 바닥을 찾아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셔야 돼요. 그 기억은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제 바닥권에서 못 샀다는 거에 미련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신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밑으로 꺾여서 이제 속임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이틀 정도 한번 접근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고, 최소 못해도 이제 4만 원 구간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5,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 4만 원 여기 돌파를 한번 꼬리 다는 양봉의 모습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지켜보신 다음에 최소 못해도 61선은 회복을 하고 추가 매수하시고 좀 끌어올라오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차트가 완전히 추세 전환보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정도로 좀 인지를 하시고,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와줄 수 있고 5만 원 이상도 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흐름을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하신다면 당연히 탈출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또 최충성 위원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또 추석 연휴나 어떤 때에도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최충성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저희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